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안 끝났죠. 결과가 확실하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상원은 지금 네바다, 아리조나 그리고 조지아주 이렇게 세 곳의 상원 의원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신 거 누가 이겼을까요? 일단 분위기로 보자면 민주당 쪽이 웃고 있고 공화당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죠. 근데 방금 전 제가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공화당이 실망을 하는가?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원하는 만큼 많은 의석을 뺏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체로 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 집권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집권당이 의석을 더 늘렸던 경우, 하원 같은 경우는 딱 2번 있었어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그리고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죠. 1998년은 미국의 경제 호황이었고요. 그리고 2002년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과 또 부시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할 때였죠. 상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선례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집권당에게 이 중간선거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이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봤고요. 그 못지않게 완승을 할 거다 전망했습니다. 일단 집권당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한테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힘들죠. 인플레이션이 정말 막 솟구치고 있고요.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 지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민주당한테는 정말 불리한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하원을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공화당은 아마도 내심 한 40석 정도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채 20석도 못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상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이 아리조나와 네바다를 가져가고 조지아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상원에서 한 석을 뺏기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조금 침울해 있고 대신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반색하는 분위기죠.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먼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특히 미국처럼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신은 꼭 투표장에 나와서 우리에게 표를 줘야 돼요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걸로 밀고 나갔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은 정권 심판의 선거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해야 하는 선거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이슈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했을까요? 먼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미국 전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0월에 나온 State Inflation Tracker에 따르면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들은 남부 그리고 중부에 있는 주들이에요.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이런 주들은 대체로 16.9% 거의 17%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역인 네바다주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현역인 민주당의 상원 의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뉴잉글랜드의 많은 주들, 동부의 주들은 상대적으로 이보다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대체로 약 11%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이 좀 덜한 주 같으면 다른 이슈에도 눈을 돌릴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예상을 뒤엎고 가져간 펜실베니아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11.9%, 그러니까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이 아니라 출구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것이 낙태권 보호였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에서만큼은 인플레이션보다 낙태권 보호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잘 이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목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선거일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11월 15일에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뭐 취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놔서 밀어붙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화당의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을 두고 공화당 일부 그리고 뭐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전에 미국의 중간 선거들을 보면요. 그 전에 대선에서 진 정당의 경우는 그 당시의 후보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전략을 취하곤 했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때와는 우리가 굉장히 다른 정당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많은 후보들을 지원을 했고 또 지지 성명도 내고 또 유세도 다니고 아주 정말 열의를 했죠. 이게 전부 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어떤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이고요. 중도 지지자들이 모두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2020년 대선을 부정하는 이 후보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인들 중에서 이런 주장에 좀 지친 사람도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례로 조지아주의 현역 주지사인 공화당의 캠프 주지사는 굉장히 너끈하게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캠프 주지사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좀 부정하라라는 요구를 했을 때 반대하고 거부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들의 성적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선거의 큰 패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일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는 아직도 어마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때까지 어떻게 변해갈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고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 공화당 내에서 다음 후보는 무조건 트럼프라는 그 등식이 조금은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선거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2024년 선거에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하겠냐라는 질문이 나왔죠. 그 자리에서 즉답은 피하고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이 정도로 선방을 했으면 사실 현직 대통령이 나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출구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무려 67%가 나왔습니다. 더 비관적인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4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선거를 이 정도로 훌륭하게 수행해냈다면 사실은 다음에 재선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미국을 어떻게 끌어가고 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2년 동안 미국의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급하게 대략적이나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정치를 전공한 교수님들과 함께 제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또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풀어놨거든요. 네, 스포티파이에 있는 지식플레이 팟캐스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